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가는 실제 면접에서도 대답을 잘 못할 수 있겠다, 제가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상담에서 선생님이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처음에 상담만 받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안성에 사는데 강남까지 통학을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와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제가 나오는 사람 중에 표정이 가장 밝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나오면서 약간 된 것 같은데 사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면접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예상치도 못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에서의 당락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에 진학하게 된 25학번 류연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형 LD학부랑 고려대학교 노어노문을 학과에 합격해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기까지 되게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4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거의 모든 질문들이 학원에서 이미 한번 답변을 해본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공정무역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하필 이틀 전에 민호 선생님한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꼬리 질문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학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끝까지 답변을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면접을 보고 나와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제가 나오는 사람 중에 표정이 가장 밝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나오면서 약간 된 것 같은데 사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저는 면접이 처음이었고 아직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먼저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답변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면접을 한 번도 준비해보지도 않았는데 대학 면접에서 네가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불안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플러스 피치 학원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거기서 안 좋은 예시를 몇 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가 그 예시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면접 학원에서 괜찮다고 하면은 다니지 않고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다니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첫 상담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이런 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가는 실제 면접에서도 대답을 잘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엄청 잘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대학교 면접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을 딱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였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 이미 면접학원에서 많이 수업을 듣고 있었고 제가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상담을 올 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같이 면접을 볼 경쟁자들보다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냐를 먼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다른 학원에 갔을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러스 피치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담만 받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안성에 사는데 강남까지 통학을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서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제가 지원 동기를 한 6번 정도 붙였거든요, 선생님이랑. 제가 생각하는 면접에서의 지원 동기랑 면접관분들이 원하는 지원 동기랑 많이 달랐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지 지원하기까지의 좀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지원 동기를 엄청 많이 바꾸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에서의 당락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모의 면접 2번 본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은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도 너무 짧고 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몇 번 해봤는데 친구들이 아는 분야랑 제가 면접을 봐야 하는 진로 분야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저도 좀 심도 있는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 찻이랑 2번째 찻이 정도는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혹은 경험 같은 좀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쓰고 외우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생기부를 보면서 모의 면접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좋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 적고 다음에 다시 왔을 때 변화된 답변을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아,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 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약간 버릇이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 같은 건 없지만 그냥 그런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봐 생활기록부도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안 드러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면접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문제에서도 그냥 다각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 답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일단 학교에서 하는 면접보다 꼬리 질문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딥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질문을 처음 받아봤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했던 꼬리 질문처럼 실제로 면접관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꼬리 질문을 한 3개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면 당황했을 텐데 이미 학원에서 3, 4개의 꼬리 질문에 어떻게든 대답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할 때는 그냥 바로 면접부터 시작해서 저는 모든 면접 코칭이 모의 면접을 보고 보완점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경험을 써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아, 이런 데이터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가 조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몸을 빼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몸을 앞으로 빼는 습관이 있다는 걸 여기에서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일단 말하기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평소에 말을 못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자세나 말하는 태도, 자신감 같은 부분에서 많이 교정이 됐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일단 저 한 명의 학생한테 되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했던 내용과 제가 가고 싶은 진로 혹은 학과 같은 걸 다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면접 학원보다 오히려 더 저한테 집중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나는 내 생기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엄청 많았고 면접관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일단 면접관분들이 제가 좀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이라고 좀 어렴풋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 준비를 했던 상황이었어서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질문에 좀 어버버거리면서 대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예상치도 못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면 등록하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아 제발 내가 준비한 거에만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틀릴 때 좀 너무 부끄러워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면접에서 틀리는 것보다 지금 좀 부끄럽고 틀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준비해와야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사람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면접을 볼 때 무조건 면접관님들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시선이 돌릴 때마다 쳐다보셔야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의식적으로 계속 눈을 맞추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버릇이 돼서 눈을 맞추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피하면 좀 자신감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랑 말할 때 눈을 딱 보고 말하니까 제가 조금 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도 눈을 맞추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스피치는 저한테 스킵 버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을 쌓으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학원에서 실제 면접처럼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단축시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면접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면접을 하게 될 때 제가 겪을 시행착오의 과정을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스킵 버튼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